르노 사태가 계속해서 이슈입니다. 지난 이틀간 이 사태가 왜 논란이 되고 그리고 왜 이 논란이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해서 다뤄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올라온 영상 2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경쟁사들 입장에선 이걸 기회 삼을 수 있다고 했죠. 현대차그룹이야 원래 잘 나가는 회사고 이걸 발판 삼을 수 있는 건 KGM이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KGM 연구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토레스를 비롯해서 바뀐 디스플레이를 적용받은 차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토레스 쿠페 출시 전까지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안 바뀌었었고 연구소는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1년이 넘도록 끌어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비관적 결론을 연구소에서 뒤집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시기는 토레스 쿠페 출시 전으로 약속했고 이 문제들을 최대한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르노 사태를 발판 삼는 것이 경쟁사 입장에선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KGM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차주들은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르노 사태를 대중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됐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회사 차원의 사과문과 당사자의 사과문이 문제를 키웠다고 했었죠. 대중들이 확실한 조치와 사과를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르노코리아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기대하던 사람들한테는 아니 회사가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해? 이거 뭘 믿고 차를 사겠어? 이런 일종의 서운함과 실망감이 컸던 거고요. 평소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다? 당사자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표현한 그 손가락의 의미 그리고 그 손가락이 상징하는 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희 영상 댓글에도 보면 야 여직원 실수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런 걸로 회사 안 망해 이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대중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봐야겠지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이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상징하는 단체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인데 스트라이크다, 자연사다부터 시작해서 남자들만 죽는 자연현상이다, 잘 죽었다, 괜히 걱정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제 좀 심각성을 아시겠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상징하는 표현을 자동차 회사의 공식 채널 심지어 그 채널의 영상에서 여러 번 행했다는 것이고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 이 일련의 과정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이 적어도 여러 명일 텐데 그럼에도 여러 번 올라왔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당사자가 스스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손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모양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사과문을 작성했다고요? 본인이 이미 혐오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실수인가요? 그리고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 몰랐다는 모순이 겨우 한 문장에서 발생했고 이게 화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는 대중들이 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경쟁사들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보면서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KGM은 이 기회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레스를 비롯해서 새로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차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공조장치 메뉴를 상시로 떠있게 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을 쓸 때만 메뉴를 띄워놓을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를 쓸 때는 공조장치 메뉴를 쓰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서 공조장치 메뉴를 쓰려면 옆에 있는 공조장치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온도 조절을 하고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애플 카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홈 화면에서 공조장치를 띄우면 화면이 분할되는 게 아니라 이미 떠있는 메뉴를 가리면서 뜬다는 점 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하려면 차량 설정이나 라이트 메뉴가 아니라 공조장치 메뉴로 들어가서 비이클 메뉴를 또 찾아서 눌러야 한다는 기이함도 있었습니다. 또 주차를 하다가 오토홀드를 끄려면 스와이프가 안되고 전진이나 중립으로 기어를 바꾼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끄고 상단에서 메뉴를 스와이프해야 오토홀드 버튼이 뜨고 끌 수 있다는 점 그냥 한마디로 사용하기 불편해서 내 돈 주고는 사기 싫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소에서 온 피드백이 더 문제였죠. 1년 넘게 문제를 지적해왔던 건데 난데없이 전혀 상관없는 계기판 디자인을 바꾼다, 상단에 라디오 AM, FM 표시를 추가한다, 미디어 버튼을 재생 아이콘에서 음표 아이콘으로 바꾼다 이런 말만 왔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도 야 KGM 차는 앞으로 못 사겠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있던 찰나 연구소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연구소장께서 전화를 주셨고 이건 지난 겨울
들어올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냈습니다. 연구소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연구소에서 저희가 영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모두 파악했고 저희 영상이 나가고 나서 회사 전체적으로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문제들은 고객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맞으니 이 문제들을 위주로 빠르게 개선하자는 걸로 가닥이 잡힌 거고요. 확실하게 약속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최근 영상 3개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시기는 토레스 쿠페 출시 전에 개선하고 토레스 쿠페부터 개선된 UI UX를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개선된 UI UX를 토레스 라인업을 시작으로 렉스턴 라인업 차주들도 쓸 수 있게 업데이트할 거라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이 문제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문제를 단순히 인지하는 것과 얼마나 심각한지까지 알고 개선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 영상이 나가고 나서 얼마나 심각한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부서들이 심도 있게 회의를 거친 후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난 거라고 합니다. 뭐 그 과정이 어떻든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개선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말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 이 정도만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김승현 편집장도 이걸 물어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런 것들만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건 기본이고 저희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문제점들도 모두 해결해서 나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물론 저희가 말한 게 예를 들어 10가지예요. 이 10가지가 한 번에 싹 다 고쳐지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10가지 중에 7가지 이상은 개선돼서 나오겠죠. 연구소의 이러한 답변과 태도를 이번에는 차주들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저희가 통화를 한 뒤에 언제까지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약속에서 끝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약속 내용을 바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소비자들과 대중들이 직접 지켜볼 거라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변명도 안 통할 거고 반대로 연구소도 지금만큼은 강한 의지로 움직일 거란 소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KGM은 작년과 같은 긍정적 여론과 성과를 가져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걸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원래 이 기회도 없을 뻔했죠. 그런데 경쟁사인 르노코리아에서 큰 사태가 터지면서 KGM은 반사 이익을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기회를 잡냐 못 잡냐는 KGM의 역량이 달려있는 거고 저희도 마케팅 관계자들과 지금 시기에 문제가 개선될 거란 소식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시기상 르노코리아와 거의 완벽하게 겹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우선 르노코리아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동안 KGM은 지금부터 긍정적 여론 내지는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는 거고요. 출시 시기도 겹칩니다. 르노 그랑 콜레우스의 출시 일정이 9월쯤으로 알려졌고 토레스 쿠페도 9월쯤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슷한 급의 차가 경쟁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경쟁 상대가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고 있고 경쟁사는 이걸 당연히 시장 경쟁이 뛰어든 기업이라면 기회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소에서 BMW를 많이 참고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격대가 다른 7 시리즈랑 비교하는 게 맞냐면서 막말까지 하시던데 BMW는 엔트리 모델부터 플래그십 모델까지 UI UX를 거의 다 돌렸습니다. UI UX를 참고하라 했지 7 시리즈 같은 차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최근 사과문 논란도 그렇고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고요. 약속이 이행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BMW처럼 깔끔한 UI UX가 KGM 차에도 적용될 겁니다. 실제로 BMW를 많이 참고할 거라는 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당장 이미지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바뀌는 계기판 디자인을 미리 봤습니다. BMW를 거의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약속만 지켜진다면 그리고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그간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거의 모두 해결된 거라서 차주분들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행이 안 된다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여론과 성과는 KGM이 온전히 감당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토레스 쿠페는 현행 토레스보다 훨씬 크게 나오기도 하고 조만간 관련 옵션 내용도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그랑 콜레우스에 없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될 거란 소리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의 승차감이라던가 엔진의 성능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직접 타봐야 느낄 수 있는 거고 저마다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저마다 평가가 다른데 일반 소비자들은 더욱 그렇겠죠. 정말 최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이상 평균이거나 그 이상으로 만들어진 차들은 취향 차이라는 건데요. 반면 디스플레이 조작과 관련된 거 특히 물리 버튼이 모두 사라진 차라면 이건 그냥 전시장에 가서 차를 앉아 조작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불편함이고 절대 다수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라면 절대 다수가 고객이 될 수 없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편한데 뭐가 문제냐? 그 시간에 현대차 하나 깔아. 이런 말이요. 만약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개선 소식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편하다고 절대 다수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들은 수천만 원을 주면서 불편함에 적응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가 어떤 숫자를 나타낼지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가 지켜볼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건 소비자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로 어떤 게 어떻게 바뀔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겁니다. 이건 소식을 받아보는 대로 영상으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